안녕하세요. 지리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리트릭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공연시설이죠. 우리가 연말 시상식에서 자주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경희대학교에 위치한 평화의 전당과 프랑스 수도 파리에 있는 몽마르트 언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영상의 제목, 평화의 전당은 왜 몽마르트가 될 수 없을까가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평화의 전당이랑 몽마르트 언덕이 그 세워진 맥락과 뭐 형태 자체가 굉장히 다를 뿐더러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뭐 제가 주장하는 바는 평화의 전당이 몽마르트 언덕과 같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본 영상이 특정 시설에 대해서 특정 조직에 대해서 폄하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두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도시 공간, 그리고 유럽의 도시 공간이 가진 어떤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차이에 대해서 같이 짚어드리고 그 한국의 도시에서 발견되는 그에 동반되는 아쉬운 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서론은 이쯤에서 멈추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장소, 두 사진에서 한 왼쪽은 평화의 전당, 오른쪽은 몽마르트가 나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짚고 싶은 가장 큰 차이점은 두 장소에 대한 아무래도 접근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몽마르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덕 위에 있는 사크레크르 성당으로 이어지는 이 계단, 그리고 이 계단의 사이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벤치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닐고 떠드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장소에 접근하기에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부담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는 이 장면을 보자면요. 하지만 이제 이 그 평화의 전당을 봤을 때 이 사진상으로는 건물 앞이 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는 사진을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공연이 있을 때 촬영한 사진이고 이렇게 사진과 다르게 공연이 없는 날에는 건물 앞으로 사람들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서 이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차장에 사람들이 뭐 여기 몽마르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편하게 앉아서 어떤 담소를 나누거나 언덕 아래에 있는 도시를 보면서 여가를 즐기기에는 뭐 주차된 차들 때문에 많이 힘들겠죠. 이런 접근성에 관한 어떤 작지만 큰 공간적 차이는 두 공간을 이제 사람들이 즐기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접근성의 차이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마 더 잘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평화의 전당, 이 경희대학교 캠퍼스 내 위치해 있는 평화의 전당은 이제 대학교 시설이다 보니까 캠퍼스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의 전당으로 가려면 학교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그리고 후문을 통해서만 아주 제한적인 경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 담벼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상태로 일상적인 어떤 다른 공간과는 굉장히 유리된 채 존재해 있는 이 평화의 전당은 사람들이 공연이 있는 날 외에는 특별히 여기를 방문할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서처럼 건물 앞이 평소에는 주차된 차들로 꽉 찬 공간이라면 아마 여기를 편하게 와서 즐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끔 이제 여기 로드뷰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화의 전당으로 올라가는 일명 이 헐떡고개라고 하죠. 이 가파른 길로 올라가서 건물이 워낙에
중세 고딕 양식으로 지은 어떤 멋진 건물이다 보니까 여기 평화의 전당이 나무 사이로 보이는데요. 이 헐떡고개를 힘들게 올라가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그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다죠. 여기 이제 이런 자동차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아스팔트 길에서 몽마르트 언덕처럼 그런 어떤 편하게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아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가 매우 쉬울 겁니다. 그만큼 공연 같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평화의 전당은 몽마르트 언덕처럼 그 어떤 일상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찾는 그 어떤 휴식 공간, 뭐 커피도 이렇게 마시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어떤 여가를 즐기는 휴식 공간이 되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평화의 전당이 원래 공연장의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뭐 사람들의 휴식처 같은 걸 제공해야 될 의무가 사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보기 드문 멋진 건물이 자동차 길과 어떤 주차장 이런 거에 막혀갖고 사람들이 평소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그런 어떤 능력의 한계를 보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 파리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이 몽마르트 언덕, 이 몽마르트 언덕과 사크레크르 성당 여기는 어느 단지나 어떤 캠퍼스 안에 위치한 게 아니라 그냥 도시 공간 안에 다른 길이나 건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존재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지하철역인데 이 지하철역에서 골목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길을 주로 올라가고 몽마르트 언덕을 접근하는 길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몽마르트 언덕이 뭔가 캠퍼스의 담벼락과 어떤 공식적인 정문을 통해서 가야 하는 그런 공간 구조는 아닌 것이죠. 이제 구글 로드뷰에 잡힌 어떤 언덕과 성당의 모습을 보시면 그런 접근성의 용이함이 아마 더 잘 와닿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유럽의 도시를 볼 때 가장 눈에 띄면서도 뭐 부럽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마 도시 내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찻길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이 도로 폭 자체가 우리나라 도시에 있는 도로처럼 몇 차선씩 어떤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보 위주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뭐 딱히 이런 걸 의도한 건 보행 친화적인 이런 도로 구조를 의도해서 한 건 아닐 테고 유럽 도시 자체가 대부분이 워낙 오래되었다 보니까 이렇게 뭐 도로가 좁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뭐 이런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보다는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뭐 이런 측면이 존재는 하긴 하겠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지하철역에서 연결된 어떤 골목길을 지나서 이 앞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야트막한 울타리가 있고 여길 통과하면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공간 구조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가 예술인의 성지다 뭐다 하지만 실제로 몽마르트 언덕에 가보면 예술을 느끼기보다는 잡상인들이랑 뭐 사기치려고 덤벼드는 그런 인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환상이 확 깨지는 부분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여기를 방문했을 때 많이 실망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예술인의 성지, 뭐 그런 유명세가 아니라 유럽 도시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이런 공간에서의 자유로움인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평화의 전당 앞에 헐떡고개에서 이렇게 자리 깔고 앉아 있다가 차가 휙 지나가면서 깔고 뭉갤 걱정 그런 안 해도 되는 그런 공간이 언덕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현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뭐 특별한 성당에서의 미사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벤트가 없어도 평소에 여기서 자유롭게 앉아서
굳이 카페에 가지 않아도 3, 4모 모여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면서 밑에 펼쳐진 도시도 구경하고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시가 많은 부분이 뭔가 유기적으로 공간끼리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담벼락과 단지, 담벼락, 그리고 단지, 혹은 뭐 캠퍼스, 이런 공간들로 어,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런 요소들이 뭔가 공간을 딱딱 끊는다는 그런 사실에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건물은 기본적으로 담벼락,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담벼락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이것은 길이나 도로로부터의 안과 밖을 나누는 어떤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제가 뭐 우리나라 전통 건물이나 공간 구조를 뭐라고 이제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건물이 뭔가 유기적인 소통이나 교류를 이루려면 이런 담벼락이 큰 도움을 주진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덕수궁, 돌담길과 같은 이런 길, 사실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안동 하회마을에 가보면 이렇게 고즈넉하고 소박한 건물이랑 담벼락이 너무 이쁘기도 하고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계속 걷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담벼락 안에 어떤 단지나 캠퍼스처럼 건물군들이 세상 바깥 세상이랑 떨어진 채 따로 노는 그런 공간 구조는 뭔가 여기 있는 보행자들과 이 안에 있는 건물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에 썩 유리한 그런 공간은 아니라는 거죠. 지나가기에는 길을 따라서 지나가기에는 이쁘지만 오래 머물러 있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공간이 이제 우리나라 도시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대화를 길거리에서 이제 이런 그런 공적인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소셜 활동을 하려고 하면 다 이런 길에서보다는 어떤 실내에 있는 커피숍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도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아쉬움이 큰 공간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어떤 옛날 건물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길과 건물의 어떤 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공간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선호되는 아파트는 단지 안에 여러 편의 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대규모의 단지를 갖춘 것이죠. 뭐 거기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생활하는데 단지 안에서 생활하는데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도시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소셜 활동이라든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에서 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뭐 벽 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길가에는 보통 사람들이 즐기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 부분에 있어야지 이 길과 공간이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아파트 단지의 문제를 느껴서 그런지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그런 어떤 높은 담벼락 대신에 이렇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야트막한 울타리로 단지를 둘러싼 사례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한계를 보이는 거죠. 담벼락 대신 이런 얕은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 내의 세상과 바깥 세상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파트 주민들이 뭔가 단지 안은 자신들의 사유지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지 이 여기에 있는 바깥 보행자들이 단지로 들어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신 모르겠는데 울타리로 들어가는 요 문에 비밀번호 버튼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아니면은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게 해놓은 게 있죠. 결국에는 건물과 길, 사람들이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원활하게끔 하는 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흔한 공간을 말하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광장을 거론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10여 년쯤 가본 적이 있는 프랑스 니스라는 도시의 시내 광장을 촬영한 구글 로드뷰 사진입니다. 보시면 광장을 둘러싸고 위치한 이런 건물에 어떤 담벼락이 있는 게 아니라 넓은 광장과 사람, 그리고 건물 사이에 어떤 확실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닌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주의랑 사유재산의 개념이 명확한 어떤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우리나라가 공간에 있어서는 니꺼 내꺼 따지면서 아파트 단지에 외부 사람이 별로 오는 걸 안 좋아하는 그런 현상은 참 제게는 아이러니하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추구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성향이기도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거 아니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광장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면 어떤 광장을 둘러싼 주변의 공간은 최대한 대중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게 어떤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리뉴얼한 광화문 광장은 옆에 서울 정부 청사 같은 중요한 건물이 주변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정부 청사니까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다는 점은 가만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광장 옆에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울타리 때문에 건물 내부와 이런 광장의 외부가 서로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격리되어 있으면 광장의 존재 이유가 많이 퇴색되는 것도 사실이죠. 광화문 광장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광장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광장 주변의 공간을 어떻게 접근하기 쉬운 장소이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약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공간이나 건물은 이런 어떤 세포, 여기 보시는 이런 다양한 세포들 있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도로나 길은 이 세포들을 사이로 지나다니는 어떤 혈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랑 정부청사는 옆에 이제 도로가 있긴 하지만 이 도로에서 이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에 담벼락이 있어서 혈관에 통하는 어떤 영양분이 충분히 공간으로 음,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반면에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광장은 세포, 이 세포라고 할 수 있는 이 건물이나 공간과 이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계가 상당히 느슨하게 이루어져서 서로 간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내 어떤 단지나 캠퍼스, 담벼락, 그리고 보행에 있어 길의 안락함 같은 그런 요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면 우리나라 도시는 계속해서 카페나 식당, 술집과 같은 뭔가 돈을 지불하고 그 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잠시나마 얻어야만 소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남게 되는 도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길과 보행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가 하나둘씩 생겨난다는 점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런 어떤 탁 트인 편안한 길이 그렇게까지 보편화된 건 아니지만요. 뭐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경의선 철길을 시민들의 산책로로 만든 연남동, 일명 연트럴 파크라고도 하죠. 이 길은 사람들이 어떤 자동차의 간섭이나 불편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편안하게 그리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점에서 저는 높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보행에 아주 친화적인 이 길 주변으로 이 가게들이 서로 길과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는 공간과 길, 그리고 사람 간의 연결성을 아주 뛰어나게 이룬 그런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물론 평화의 전당 같이 건물 자체가 훌륭하고 멋진 그런 건물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과 길의 적절한 접근성, 형태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즐기기에는 여러모로 힘든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